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한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그런 뉴스 콕콕 집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사고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뉴스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울산에서 택시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두 분이 사망하시고 나머지 두 분도 세 분이 중태인가 이렇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까지 집계된 걸 기준으로 하면 5명 중에 4명이 사망했고요. 한 명 중상이에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그 포천 사고도 굉장히 컸는데 이 울산 사고는 사망자가 굉장히 다수 발생한 사고라서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1분경에 있었고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아리 한 도로에서 택시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서 이 택시 단독 사고거든요. 택시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5명이 모두 사상자가 된 거고 다른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 내리막길 이후에 오른쪽으로 꺾이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 감속을 한 정황이 발견이 안 됐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던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이 택시에 택시 기사, 승객 4명 이렇게 5명 꽉 차게 타고 있었고 모두 70대로 전해집니다. 원래는 택시 기사 남성 승객 1분, 여성 승객 1분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사망했고 여성 승객 1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심장이 다시 뛰었으나 결국에 치료 중에 숨지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한 분의 여성 승객은 중상을 입어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이 도로의 선형 그리고 이때 울산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날씨 상황까지 판단을 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 택시 한 대만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지금 굉장히 사망자가 많은데. 그리고 저는 오늘 수업 끝나고 나오니까 포천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포천 민가에 폭탄이 떨어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유, 이것도 이게 뭐예요? 이거 완전히 여기 계신 분들 날벼락 아니에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죠. 폭탄이 어떤 폭탄이 떨어졌다 하면 보통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눈폭탄, 관세폭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폭탄이 낙탄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분경이었고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의 노상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교회, 가옥이 부서지고 중상자 2명 포함해서 인명피해 모두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인근에 있던 주민이 이렇게 진술합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위아래로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 인근의 포천 승진 과학화 훈련장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군사훈련이었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2025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라고 하죠. 본격적인 훈련 시작에 앞서서 양국의 공중 지상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FS 연습과 연계된 연합 통합 화력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격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중에 어떠한 사고가 있었다라고 추정이 되죠. 공군은 지금 박기환 참모 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 대책위 구성을 했고요. 국방부는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사격 훈련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일단 공군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10분경에 공군 KF-16에서 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서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이 됐다. 그리고 이 전투기는 공군 육군 연합 합동 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군이 확인을 했고요.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오폭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폭탄을 투하하는 곳의 좌표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절차가 있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략하면서 크로스 체크가 안 돼서 검증 시스템이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으로서는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고요. 이 MK82 폭탄이 도대체 뭐냐? 건물이나 교량을 파괴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폭탄이고요. 폭탄 한 개당 500파운드, 그러니까 227kg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폭탄 한 개의 살상 반경이 무려 축구장 1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약 그렇다면 이게 살상 반경이 축구장 1개 정도라면 사실은 굉장히 큰 피해가 그럼요. 일어날 수가 작은 있었는데 마을 하나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근데 8발이 비정상 투하됐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인명 피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아까 15명 집계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보도가 7명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추가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 이거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이송, 치료를 요청한 주민들이 있어서 오후에 부상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15명 중에 10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소방 측에서는 중상이 2명, 경상이 13명이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경상자 중에 군 성당에 있던 군인 2명, 마을에 있던 외국인 2명도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중상자는 민간인 남성 2명입니다. 한 명은 국군 수도병원으로 또 한 명은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우측 개방성 어깨 골절, 안면부 이런 부분을 다치면서 굉장히 크게 다쳤고요. 정말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상자 A씨가 목에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어서 지금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차를 운전하던 중에 꽝 소리를 듣고 나서는 기억이 없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깨어나 보니까 구급차에 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포천시장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는 뭐 하여간 확실한 대비책 없이 실탄 이 훈련 네. 중지해라 지금 이건데 지금 비정상 투하 이후에도 훈련이 계속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살펴보면 KF-16 사격이 일어난 지 3분 뒤에 원래는 F-15K 편대가 실사격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공군 통제관들이 앞서 있었던 KF-16 사격에 오발이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그 이후에 있는 F-15K 편대의 사격을 좀 지연시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F-15K 세대가 결국 MK-84 포탄을 투하했는데 결국에는 비정상 투하가 됐는데도 이후에 실사격 훈련이 이어진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목표 지점을 포탄이 벗어나기는 했는데 뭐 민가에 탄착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서 애초에 계획된 대로 훈련을 이어갔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훈련 현장에 김명수 합참의장 그리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 사령관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여러 개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명수 합참의장이 사고 발생 직후에 바로 유선 보고를 받고 훈련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10시 반쯤 훈련이 끝난 이후에 김명수 의장이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훈련 현장에 전시해 놓은 우리 기계화 부대의 무기 체계를 둘러보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오발 사고 소식이 이 사람들한테 뒤늦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YTN에서 보도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은 아마 진상 규명 모르죠. 상황에서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거 진짜 이거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좀 해서 다시는 정말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이 포천에 사시는 분들, 특히 이제 그 훈련장 근처나 군부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이 걱정과 공포는 굉장히 극에 달할 수 있을 거니까 신속한 조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차상병 사건의 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말이에요. 네. 새로운 보직을 받게 된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해병대 인사근무 차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내일부로 해당 보직에 임명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수사단장직에서 해임이 된 지 한 1년 반 만에 새로운 보직에 임명이 된 겁니다. 기존 수사단장직으로 복귀를 하는 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게 해병대의 입장이고요. 박대령 아시다시피 최상병 순직 사건 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받고 현재 무보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8시에 해병대 사령부 인근에 아무도 없는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주어진 일도 없이 퇴근 때까지 대기해 오는 일정이 계속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하루 종일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하늘을 보면서 구름과 대화하고 또 심지어 돌과도 대화한다, 이렇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보직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요. 군 기강 확립 및 사건 사고 예방 활동, 병영 문화 정착, 그리고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라고 해병대가 밝혔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원래 없었던 자리래며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비편성 직위다. 그러니까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라고 해병대 공보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직위인데 박대령을 위해서 새로 만든 직위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과 소통도 했고 박정훈 대령도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 입장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박 대령이 보직 없이 근무하던 것에서 새로운 보직을 발령받아서 일하게 된 데는 주일석 신임 해병대 사령관의 의지도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주 사령관은 최상병 순직 사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병대의 사기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박 대령에게 또 새로운 보직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이 박 대령 굉장히 힘든 시간 보냈죠. 근데 어쨌든 새로운 보직, 있든 자리든 만든 자리든 간에 여기 가서 좀 새롭게 군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리고 이거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이 거의 다 경제 위기를 우려한다. 그러니까 뭐가 또 터진다는 얘기예요? 예? 사실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가장 피부로 많이 체감하는 그렇죠. 이제 맞아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위기일 수 있다는 걸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지난 1월에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응답 기업의 무려 96.9%, 거의 다죠. 거의 다가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 기업 중에 22.8%는 IMF 외환위기보다 올해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다른 74.1%는 IMF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IMF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우느라고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IMF 이거 만일 그거보다 심각하다면 정말 이거는 엄청난 일이고, 근데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 불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것,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하고요.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이나 규제는 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통상 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부담,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을 주는 것이 굉장히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기업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34.5%가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규제 환경 악화를 전망한 기업들은 지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규제가 강화된 것이 규제 환경 악화의 주요 요인이다라고 꼽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가 간의 조약 체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예를 들면 나프타라고 그래가지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있으면 원래 관세 물리면 안 되는데 25%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한미 FTA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4배 관세를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아무 말이나 막해요 그냥. 이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 중에 한 곳, 유명한 언론 중에 한 곳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세계 경찰이 돈을 뜯는 마피아가 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아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경제 위기 오면 안 되죠. 예,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